한국을 탐탁지 않게 보던 교수가 홀로 한식당에 들어갑니다. 한식당에 자리를 안내받고 앉은 그는 잠시 후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프레드릭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인 프레드릭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생활 식습관 및 영양학적인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 동양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제 주변인들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비만이 되어가는 주변인들을 보며 미국인의 생활 식습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아시아의 음식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떠오른 것이 바로 일본이었죠. 아무래도 제 시대에는 동양하면 중국 혹은 일본이었는데 더 선진국으로 보이는 일본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할 때마다 야채를 많이 먹고 다양한 요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 이거다 싶었죠.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부터는 일본 음식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수함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일본에서 먹었던 나토를 추천했는데 입에 맞지 않는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서 일본 음식을 먹으면 생기는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요리도 하고 일본 음식만 먹고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미국처럼 간이 센 음식도 있었으나 덜한 음식도 있었어요. 육류와 기름기로 가득한 미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렇게 몇 년을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연구도 했더니 대학 내에서도 일본을 좋아하는 교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에 굳이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을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제가 우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함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그 일은 강의를 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제 수업에는 다양한 문화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피부색도 살아왔던 환경들도 다른 학생들이 많죠. 그날 제 수업의 핵심은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간단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는 것은 동양 쪽이라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지루해 보이는 학생들 틈으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군요. 저는 당연히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본 음식의 좋은 점을 알려주고 있었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가 들은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힌 학생, 선우는 제가 소개했던 음식 외에도 한국도 야채를 활용한 요리가 많다고 하더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은 그렇게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는 이야기에 김치를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김치가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한국의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알려져 있는 음식이 없었기에 김치 외에 기름에 튀기지 않은 음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보다 음식이 맛있다거나 건강함을 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저에게 건강함의 열쇠가 일본의 음식이라고 강조하는 행위는 다른 아시아를 가보지도 않았기에 옳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박하고자 했으나 강의가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끝나버렸거든요. 강의 후 제가 생각에 빠져있자 선우는 무례했던 것 같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발언이었다며 칭찬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학생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생각나더군요. 그러다 보니 일본보다 우수하지도 않을 한국 학생이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의 중 지적을 받았던 저는 겨울 방학 시즌에 맞추어 한국으로 가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에게 대들었던 학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이었죠. 바로 한국이 무시당할 수 있는 논문을 쓰기로 한 것이죠. 한국의 기술력, 음식 능력 등 일본에 대해 열등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모든 결정을 끝내고 제 아내에게 한국에 갈 거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녀는 정색을 했습니다. 한국은 휴전국이기에 가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런 나라는 치안도 안 좋을 거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며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막상 다른 이의 입에서 제가 가는 곳이 휴전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니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와닿긴 하더군요. 하지만 한국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심하라며 배웅을 받았던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위험해 보이는 것이 없었거든요.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 들기는 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음식이었기에 예약해두었던 한정식집으로 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물을 건네주는 종업원을 보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고 갈색이더군요. 저는 정색하며 바꿔달라고 했으나 다른 물도 갈색이었죠. 저는 화가 났으나 신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을 불렀고 물이 너무 더럽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보리차라며 더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심스러워하며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고소함이 풍겨져 나왔죠. 저는 당황스러워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가장 놀랐던 것은 서양 쪽에서는 코스 요리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음식이 나오는데 한국은 음식을 전부 깔아놓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더군요. 반찬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주요리보다는 양도 적고 볼품없다 생각했는데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이라서 좋더군요. 나물이라고 불리던 것은 고사리, 시금치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공적이지 않은 맛이라서 좋더군요. 다만 참기름이 향이 생소해서 처음에는 먹기가 어려웠으나 참고 먹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에 들어간 기름조차도 식품에서 나온 거라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메뉴는 얼마나 많던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일본 음식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듯 하면서도 달라서 입에 넣으며 느껴지는 풍미가 다르게 느껴졌죠. 저는 굉장히 흡족하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긴 하더군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제가 가이드도 없이 혼자 다녔으나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도 길을 물어본 일반 행인들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의 위상이 이 정도인가 싶었는데 호텔에서 일본, 중국어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그저 한국에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꼴이었죠. 저는 처음에 온 목적을 잊어가는 듯해서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전통 한옥의 숙소를 잡기로 했습니다. 겨울이라서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 건축이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한옥의 방은 바닥이 뜨거웠고 온도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난방용품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죠. 일본의 경우는 겨울에 가면 너무 추워서 제가 웬만하면 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은 대부분의 집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춥거든요. 더군다나 너무 추워서 난방용품이 없으면 잠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너무 따뜻해서 일어나기가 싫을 정도더군요. 한옥 숙소에 묵었던 첫날은 정말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바닥에 누워만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뜻해서 다시는 바깥으로 안 나가도 되겠다고 생각했을 지경이었죠. 다음 날 원리가 너무 궁금해서 숙소 관리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관리인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의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임을 알려주면서 다른 일반 집들도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절로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죠. 제가 감탄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관리인분은 마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다면 같이 먹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친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초대를 받으면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초대받은 그의 식사 자리는 단촐했지만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가정식단 그대로의 것이니까요. 특히 식탁에는 김치만 3종류였고 나물이 기본적으로 있더군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와 소세지를 해놓았더군요. 그러시면서 단출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먹는 식사였기에 감사하다고 전했죠. 저는 한 입 먹는 순간 한정식과는 다른 맛을 느꼈습니다. 깔끔함이 덜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따뜻함이 느껴져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자주 먹다 보니 그 참기름 향이 정말 맛있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다른 사람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민망하기는 했지만 정말 마음이 따스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가 타주는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옥 숙소를 운영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나라들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그가 그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말이죠. 그는 생각보다 돈을 위해 숙소를 운영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서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문화를 알리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경험들은 바다 하나를 건너면 일본인데 정말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을 수 있었죠.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문화, 사람들, 건축까지 다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배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정이 들어서 무시당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참기름 한옥에 대해 빠져서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편협한 사고를 지우고 현재는 한국의 좋은 식습관을 미국인들에게 접목시키는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담백한 한국의 음식처럼 자꾸만 생각나는 것이 한국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프레드릭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